소꿈, 남친들, 고민의 작가, 지음. 우리 넷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.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선생님이 부모님 면담을 요청했을 정도니까. 이유미가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다른 반 남자애들 셋과 더 친하게 지냅니다. 어머, 난 또 뭐라고? 걔네 넷이 유치원 때부터 베프예요, 선생님. 우리 넷은 부자 동네 아이들만 다니는 유치원에서 유일하게 빌라촌 등원을 하는 아이들이었다. 유치원 버스를 같이 탈 때부터 우린 마치 한 배를 탄 것처럼 똘똘 뭉쳐 다녔다. 기 죽지 않기 위한 어린 것들의 본능이랄까? 뭐 너네 담임이 그딴 걸로 너희 엄마를 불렀다고? 진짜 안 되겠는데. 대한이는 내 얘기를 듣자 우유팩을 교실 바닥에 집어 던졌다. 다른 애들한테도 말했어? 아직 일단 너한테만. 그래,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자.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. 넷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둘 사이에 비밀을 두었고 그 비밀은 우리 둘과 나머지 둘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만들었다. 그 후 넷이 만나도 왠지 나와 대한이 둘이서 짝이 되는 경우가 조금씩 늘었고 우리끼리만의 비밀이 우리끼리만의 눈빛을 특별하게 만들었다. 그러자 어느샌가부터 나는 대한이를 둘러싼 대한이네 반 여자애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났다. 평소처럼 넷이서 해와여 오락실에서 2대2 하키를 했는데 5,000원 빵 내기에서 져버린 나와 대한이는 차비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. 나머지 둘은 우리 둘을 버리고 버스를 타버렸고 A씨, 그냥 걸어가자. 이유마. 우리 둘은 그 으슥한 길을 터덜터덜 걸어갔다. 소꿉친구지만 단둘이서 밤길을 걷는 건 처음이었고 가로등에 비친 대한이의 얼굴은 유치원 때 귀엽던 대한이가 아니었다.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집에다 와갈수록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났다. 그렇게 붙어 다니던 우리 넷은 중학교 때까지 함께 하다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갈라지게 되었다. 대한이는 공부에 뜻이 없다며 실업계를 갖고 나와 하모니는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. 나머지 한 친구는 과학고를 갖고 1학년 때까지는 의무처럼 넷이서 주말 약속을 잡기도 했으나 점점 학교의 거리만큼이나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곤 하였다. 하모니는 어느덧 또래 남자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훌쩍 컸고 어깨도 떡 벌어져 완연한 남자로 자라 있었다. 그런 하모니에게 관심을 보이던 애들은 나에게 그 녀석의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나도 덩달아 인기 있는 애가 된 듯해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. 타키도 너 좋아한대. 좋겠다. 우리 하모니? 코끼리 반 콧질찔이가 인기남 돼서 체대 준비로 철봉대에 있던 녀석한테 괜히 툴툴대며 말을 던졌다. 난 관심 없다 그래. 쉿 뭐야 재미없게. 하모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 할 일에 열중한다. 흐흡 하는 소리를 내며 철봉을 잡아당기는데 손등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굵은 힘줄이 순간 내 심장에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. 대학 진학은 또다시 우리 넷을 갈라지게 만들었는데 하모니는 기숙 생활을 시작했고 대한이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. 나와 홍주만이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땐 둘이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. 홍주는 공부를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이 워낙 각별해서 수의사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자기 집 강아지처럼 돌봐주기도 하였다.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팁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줄 때 난 이 녀석의 다정다감함이 언제부터 자라난 것인지 궁금해졌다. 하루는 홍주네 학교를 구경하고 그 앞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홍주랑 같은 색 잠바를 입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수군대는 것을 들었다. 야, 쟨가 봐. 홍주 첫사랑. 듣던 대로 예쁘네. 그래서 소개팅도 다 깠던 거구나. 홍주는 황급히 달려가 입을 틀어막았지만 난 다 들었다. 아주 똑똑히. 그 이후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,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,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. 다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홍주의 다정다감함도 나를 향한 마음도 뭔가 달달한 향이 날 것 같다는 것이었다. 대리로 진급하고 따로 나가 살기로 결심했다. 짐 정리를 하다가 먼지 쌓인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보였다. 그 속엔 우리 넷이 찍은 사진도 있었다. 우린 여느 소꿉친구들처럼 시간이란 벽 앞에서 앞으로도 막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몸처럼 붙어 다녔던 것 같다. 이젠 여느 소꿉놀이처럼 현실이란 벽 앞에서 우리의 만남들을 장난감 접듯이 접어버리고
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. 나는 문득 이 사진을 2번 다시 먼지 쌓인 졸업 앨범 사이에 박아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. 전화기를 들었고 전화를 걸었다. 그 녀석의 단축 번호를 눌렀다.